기후 활동가,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재연결 작업의 안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혜선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기후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기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예전에는 시골에 있는 진짜 조그마한 대안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풀타임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다양한 곳에서 이제 텃밭 교육도 하고, 뭐 세계시민 교육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유가 될 때 기후위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재연결 작업의 안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재연결 작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어떤 작업인데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워크숍의 형식으로 묶어놓은 어떤 활동이에요. 이 작업은 1970년대 말에 조안나 메이시라고 하는 생태 철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신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께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선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아오던 활동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에게 감사한다든지, 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든지, 그런 인류가 꼭 하고 살아야 했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워크숍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기후재난이나 생태적 파괴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활동을 한다, 배운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고 온실가스가 뭔지를 알고 기후변화 총회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의 정부의 목표는 얼마고 1.5도씩 막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배우잖아요.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자연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아는 이런 작업을 하는 까닭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강의를 할 때 온실가스란 무엇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탄소 예산, 1.5도, IPCC 특별보고서 이런 걸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에만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그럼 탄소 배출만 줄이면 이게 되나?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런 좀 욕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처음에 기후위기 활동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1.5도 이런 거부터 알려내는 일들을 했는데,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시는 표정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해야 했고, 가르치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본인이 막 힘들어지죠. 네네네. 저도 비슷한 관련된 자료들을 읽고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저는 지금 3년째인데 진짜 10년 넘게 평생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는 게 힘드니까 이거 그만하고 싶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강의를 하고 뒤에 재연결 작업의 일부를 포함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싹 피는 거를 봤고, 그때 왔던 좀 전율이 있었고, 그럼 계속 이거를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저는 오늘 얘기하시는 재연결 작업을 소개한 이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을 작년 어느쯤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어떤 20대 그룹에게 환경운동에 관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연합에서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활동을 시작해서 경험을 해봤던 90년대
한 후반부터 최근까지 환경 문제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남았고 또 어떤 문제는 20년 가까이 차근차근 조금씩 개선되는 게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막 있고 거기다 이제 막 기후위기 얘기라든가 플라스틱 얘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정말 답이 있나? 뭐 이런 얘기로 이 강의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을 보면서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고 당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에 그 안에 당신이 지키고자 싶었던 거 좋아했던 게 뭔지를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아빠랑 어렸을 때 맨날 올라갔던 뒷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는 뭐 언제 봤던 노을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게 이 책에서 나왔던 어떤 여기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왔던 어떤 뭐 메시지 중에 하나를 제가 약간 조금 응용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기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너무 민감하거나 내가 너무 약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혹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도 되나? 저도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내가 세상과 함께 슬퍼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었어요.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몇 분께서 실제로 외국에는 특히 기후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로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뭐 이런 것만 떠올리지 다른 걸 몰랐는데 이런 재연결 작업이라는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더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뭐 치유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과정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그런 워크숍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저 혼자 몇 년 전에 조한나 메이 씨가 진행을 하시는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보면서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 상상만 했었고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보다 보니까 조한나 메이 씨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걸 진행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네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건데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너는 할 수 있다. 이미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한나 메이 씨 당신도 70년대 후반에 이 작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때 본인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시고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해보자.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동영상만 보고 기후위기 강의 그냥 맨날 하던 1.5도 그런 거 후반에 감사하기 작업을 한 30분 정도 잠깐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되네? 이 자체를 믿고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갔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2박 3일 정도 해외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결국에는 받으러 갈 수 없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외국에서 거의 다 전환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걸 하는 걸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감을 잡고 한국에서 이제 같이 좀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랑 책을 읽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거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거 어디서 뭐 진행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혼자 진행하지 않고요. 제가 혼자 진행했을 때 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저 혼자 그 조한나 메이시 동영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틀에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 같이 진행을 해요. 다른 친구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맞추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이 이 작업에 입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주로 온라인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녹색연합에서도 재연결 워크숍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과 녹색연합 활동가와 또 이정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정규 선생님은 천문학자이고 이 책에서 했던 어떤 메시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되게 뭐 추상적이거나 그런 어떤 감상적이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과학의 이야기로 풀어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느낌들이 실제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우리 느낌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희 녹색연합에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못하지만 녹색순례라는 걸 가거든요. 그러면 열흘 동안 걷는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자연 풍광이 좋고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을 가면은 걸음걸이가 가벼운데 좀 이렇게 파괴되고 훼손된 곳에 가면 당연히 마음도 안 좋지만 몸도 굉장히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연함이 그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연이 아프고 훼손된 그 느낌을 내 몸이 이미 알고 있구나. 그것을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이런 재연결 작업의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의 부제가 기후위기 시대 거대한 전환을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재연결 워크숍 자체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또 재연결 워크숍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의 경험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40이 넘어서 이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누구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작업을 경험하고 난 자격이 있지. 왜냐면 나는 그 별에서부터 나온 그 권위와 46억 년 지구에 그 지구가 나한테 부여한 그 생명의 권위로 나는 당연히 저 산에 케이블카를 놓지 마세요. 여기에 공항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지, 자격이 있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준 작업이고요. 저에게는 시작이 감사하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이렇게 막 파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체로서 이 삶을 사랑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물처럼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가 선물처럼 기적처럼 주어진 거고 그런 것을 깨닫는 작업 내 존재가 이 삶 자체가 선물이었다는 작업 그것을 깨닫는 걸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게 감사하기의 핵심이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열려서 큰 고통에 나를 열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커다란 지구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짜 이만한 사람이구나 큰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한나 메이시는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괴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이걸 녹색연합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에 반대한다든지 여기에는 수많은 직접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해당이 되고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그 사회 제도를 바꾸는 그런 작업도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연결 작업을 경험하고 나면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만의 어떤 고유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현장에 조금 더 있고 싶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 나는 제도를 바꾸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어. 이렇게 영역을 찾아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도 이 중에 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느껴질 수도 있게 그런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클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말 단순히 막 감성적으로 와 아름다워 이런 작업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한노이 씨가 70년대 말에 시작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본인은 작업을 못 하세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업을 마치고 활동가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전에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거나 아니면 이 책에 보면은 뭔가 뭐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네. 삶을 전환했다고도 하고. 저는 그 핵무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했던 메모, 그러니까 되게 앞부분에 나와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게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것들을 보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모른 척하는 어떤 거에 대한 사례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이제 몇몇 나라에서 나치가 있을 때는 나치보다 먼저 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독일이 패하니까 일본을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을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계속 뭔가의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그것에 의문을 갖는 감정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금기시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되게 팽배해 있다라는 얘기를 네, 이 책의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재연결 작업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워크숍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요, 그 수녀님들이랑 같이 네. 했던 그 고통을 존중하기 작업이었는데, 제가 기후위기 강의를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고 계속 이제 어느 시점에 거의 한 3-4달을 완전 왕창 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수녀님이 계속 이제 해라 그러면서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통을 존중하기 그 작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작업을 오프라인에서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이전에 보통 기후위기 강의를 하면 시리즈로 하잖아요. 네. 1강 조천호 박사님, 네. 기후위기의 과학속이 2강에 이유진 박사님, 한재가 김현우 선생님, 김선정 선생님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저를 배치해 놓으시고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저를 배치하시고 울려주세요. 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하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들을 이제 받았었고 그 역할들을 했었는데 수녀님들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넣으셨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그냥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러 오기 싫었다고 막. 근데 저 수녀님이 꼬셔가지고, 수녀님들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꼬셔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막 되게 편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녀님들이 지금의 지구의 상태와 관련해서 나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무언가 사물이나 뭐 사진이나 아니면 글자로 써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30분 정도 됐었는데 모둠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 그 수녀님들이 고령화 되셔가지고요. 네. 꽤 그 나이대가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대, 뭐 70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수녀님들이 한 분이 고향이 강릉인데 어렸을 때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나는 광년인데 음. 이제 그 포스코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가운데 테이블을 딱 놓고 그 본인의 슬픔을 표현하는 사물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딱 올려놓고 원래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시를 읽거나 그랬는데 수녀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곡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살던 고향은 슬픈데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수녀님이 따라 부르시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데 이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네. 그리고 이 동요에 놀랍게도 예전에 있었던 그 생태적인 그런 요소들이 맞아요. 네. 복숭아꽃, 네. 쌀국꽃 네. 막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보고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이제 3곡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래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녀님들이 한 곡 한 곡 막 꺼내시는 거예요. 등대지기, 막 섬지박이 이런 네. 노래들 막 나오는데 수녀님들이 화음을 넣으시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음악이 빡 눈물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렇게 30분을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녀님들이 저의 마음과 같으셨어요. 당신들도 너무 힘드셨네. 이 강의가 너무 힘들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안 보이니까 정말 어떡하지 딱 그랬는데 이 애도 작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는 그것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예전의 자연의 아름다움 그거를 떠올리고 같이 노래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뭔가 우리가 공감을 했나? 어떤 힘을 발견했나?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찍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피포지에 가니까 수녀님이 액션을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고 네. 수녀님을 활동가로 모시게 되었네요. 그게 저도 결핍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재연결 작업을 조한나미 씨가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수녀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 좀 저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게 좀 채워지는 순간이었고 그 작업을 가장 잊을 수 없어요. 저는.